안녕하세요. 저희 로치크 과학에서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경입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처음에 학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저희 학원의 모토인데요.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과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친구들이 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진정한 실력을 얻어서 문제를 이제 닥쳤을 때 문제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결과를 내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고 지금 현재 고1들이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가 됐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4%까지가 1등급, 그리고 누적해서 11%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이제는 10%까지가 1등급, 그리고 누적해서 34%까지가 2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모두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능이 선택형 수능에서 이제 공통, 통합형 수능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 교과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건 이제 보통 교과고 또 전문 교과가 있어요. 전문 교과는 그 특목고형 교과여서 보통 교과로 보실게요.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과목이고, 여기에서 통합과학 원투가 수능 과목이 됩니다. 공통에서 학생은 총 10학점을 얻어야 하고, 전체 3학년 동안 고3까지 학생은 최소 174학점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다 따지고 나면은 선택 과목에서 사회, 과학 해서 31학점 이상을 학생이 이수를 해야 해요. 대략적으로 한 과목당 4학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2학년 1학기 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는 고1생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2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을 2학년 2학기로 두는데, 어떤 학교는 이 일반 선택을 두 과목씩 나눠서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진로 선택을 3학년 때 다 밀어서 약간 3학년 때 부담이 더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융합 선택에서 고급 과정도 있는데, 이 고급 과정은 모두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고급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도 있고, 이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A, B, C, D, E로 등급이 기재가 됩니다. 내신이 이제 큰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우선은 예전으로 치면은 한 2등급 정도까지가 1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을 얻는 친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점수가 조밀조밀해지죠. 그리고 기존에는 2등급도 상위권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2등급이 이제 누적해서 34%까지가 되다 보니까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2등급은 이제 가치가 하락하고 사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친구들의 내신을 가지고 5학점제로 저희가 환산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봤더니, 어떤 A라는 학생은 이제 찐 이과형 학생이어가지고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인데 이제 사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 과목만 3등급이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5등급제로 변환을 시켜보니까 1.09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2등급 때 9% 정도로 모든 과목을 2등급 받은 친구가 있다라면 5등급으로 바꿨을 때는 그게 전부 다 1등급이 돼서 1.00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내신 등급을 갖고 가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학생이 모든 과목을 2등급대로 받았는데 이제 과학이 조금 약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은 이제 5등급이 뜨문뜨문 있었거든요. 이런 친구를 5등급제로 바꿔보니까 2.29가 나와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한 30% 정도 돼서 기존으로는 4등급대였는데 5등급제로 환산을 해보니까 전부 다 2등급에 해당이 돼서 2.00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점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골고루 평이하게 잘하는 것이 이제는 더 좋은 내신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줄여야 됩니다. 막 어떤 한 과목을 아주 스페셜하게 잘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좀 잘하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하다. 자,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지금 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전공을 위해서는 이 과목을 권장한다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으로 좀 어려운 과목들이죠. 그 과목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 평가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등급이 낮아지게 되죠. 그런 점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평가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이 과목이 조금 어떤 상대 평가로 했을 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원점수를 잘 받으면 절대 평가 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이 내신 등급이 더 좋다고 해서 이 학생이 과연 더 우수한 학생인가를 판단하기에 그게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기존으로는 사실 저희가 과거에 봤을 때는 어떤 한 과목이 좀 약하더라도 다른 과목을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을 좀 더 우수한 학생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기가 좀 내신으로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일단 좌측은 올해의 수능 물리원 19번, 20번 문항이에요. 그리고 우측은 이제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았을 때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시 문항입니다. 근데 이제 대충 보셔도 이제 좌측이 훨씬 어렵죠. 문제 자체가 훨씬 길죠. 이 통합과학 수능 예시 문항이기 때문에 아마 실전에서는 이거보다는 올라가겠지만 통합과학 자체가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무조건 쉬워져요. 근데 이게 과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학도 기존으로는 인문계열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를 이제 수능 수학으로 보고 심화 수학도 철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수학도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능도 이제 변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대학은 되게 고민이 많아요.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야 하는데 내신도 수능도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서울대와 경희대에서 2028 개정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아마 다른 학교들도 이제 속속들이 나오게 될 텐데 공통적으로 우선 수시의 경우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 수능 점수를 최저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능 점수는 돼야 수시 전형에서도 이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또 수능이 변별력이 저하가 되다 보니 교과평가 내신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시와 정시의 그 경계가 좀 모호해졌어요. 수시가 정시화가 되고 정시가 수시화가 됐죠. 사실 기존 9등급제에서는 어땠냐면 선택형 수능이라 보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에 이과 학생이라면 뭐 물화생이나 뭐 물화생지나 뭐 이 중에서 한 3과목 이상은 보통 내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수능이 어렵게 나오니까 고2 내신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어렵고 그런데 이제 9등급이니까 1등급 받기도 어렵고 게다가 이걸 내가 수능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확신이 점점 드는 과목이라면 내가 이걸 뭐하러 1등급 받지도 못하는 걸 열심히 하나 해서 2학년 2학기 정도부터는 거의 내신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수능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으로 역전이 됐어요. 뭐 그 해의 수능으로 정시로 역전이 될 수도 있고 1년 더 해서 재수를 해도 역전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능이 너무 쉽기 때문에 수능으로 변별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결국 내신을 해야 되고, 게다가 내신이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10%면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나 1등급을 받으려고 이제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등급이 되면 이 학생을 상위권으로 절대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공부를 3학년 2학기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시도 내신 점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등급 교과 학점제잖아요. 이게 학점제라 보니까 전공에 따라서 대학에서 이 전공이라면 이런 과목은 핵심, 이런 과목은 권장, 이것들을 권장한다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권장 과목들은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과목으로 좀 어렵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과목들은 또 어렵고 선택하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상대 평가로 했을 때에는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은 절대 평가 점수를 기록하게 나와요. 그래서 원점수 관리도 필요하고 또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권장하는 과목들은 어렵더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가산점이 있거나 가산점이 없더라도 감점은 안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할 게 더 많아졌다, 걱정이 많으시게 되는데 수능 공부가 대신에 많이 가벼워질 거예요. 지금 수능은 수학도 과학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3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냐면 이제 고3 친구들이 하루에 순 공부하는 시간을 적어도 17시간은 확보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부 내용이 수능이 쉬워지니까 이제 수능에 조금 일부 그리고 다른 내신으로 분산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어떤 최소의 수학 능력은 수능으로부터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공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물리 화학을 수능으로 안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전공을 위해서는 내신으로 엄청 잘하는 건 내가 바라지 않을게, 이 정도는 해와 라는 지금 기조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경희대에서 이제 전공별로 핵심과 권장 과목을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서울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별로 일반 선택은 이거, 진로 선택은 이거를 요구한다라고 역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 교과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기존에는 물리학 1, 화학 1, 그러니까 원 과목들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었는데 이제 원 과목 2 과목이 사라지고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물리학으로, 물리학 1에서 물리학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단원들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보면은 좀 빠진 것들이 보이는데 힘과 운동이 여긴 없죠. 근데 사실 요 힘에 해당하는 부분이 뉴턴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힘은 안 빠졌고 운동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은 좀 빠진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빠진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운동은 통합과학 때 해요. 그리고 여기 평형과 안정성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가 이제 역학인데, 이 역학은 이 문제들을 위해서는 운동은 그 문제 풀이 과정에서 기본으로 녹아져 있어요. 기본 깔고 가기 때문에 운동은 없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은 어차피 통합과학에 나오고 기존의 물리학 1에서도 통과의 운동량, 충격량과 물 1의 이 운동량, 충격량의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다만 물론 문제의 난이도는 통과와 물리 1은 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는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내용 공부가 딱히 줄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좀 들어온 과목들이, 오히려 들어온 단원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힘과 평형이 평형과 안정성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기장 파트, 전기장 그리고 축전기, 이 부분들이 물리학 2에서 물리학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빠진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비슷하다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 딱히 빠진 거는 거의 없고 다만 열역학이 이렇게 열과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면서 조금 쉬워졌어요. 근데 원래 열역학은 물리학 1에서 쉬운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이 쉬워진 건 엄청난 큰 변화는 아닌데 물리 2의 이 세 단원은 모두 어려운 단원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물리 2에 있는 단원은 다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물리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루는 소재는 훨씬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게다가 물리학은 이제 물리학 1은 1년 과정이었는데 물리학은 1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상당히 바빠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고3 과정인 물리학 2가 진로 선택 물리학으로 두 과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역학과 파동은 역학과 에너지로 그리고 이제 전자기 파트랑 현대 물리는 전자기와 양자로 나뉘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역학과 에너지는 2학년 2학기에 그리고 전자기와 양자는 3학년 1학기에 대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양이 많아요. 어렵고. 근데 이제 고2에서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는 여름방학은 사실 몇 주 안 되기 때문에 이 역학과 에너지를 그 여름방학 때 선행을 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은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미리부터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게다가 이제 중학생은 그 평달에도 선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사실 평달에는 내신 준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선행을 못 해요. 결국 방학 시간만 이용해서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셔서 미래를 위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학 공부가 중학생으로서 단계가 이와 같아요. 중등과학, 통합과학,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인 과목들, 그리고 그것들의 심화 과정,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이제 과거의 2에 해당하는 과목들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각 단계별로 한번 보실게요. 이제 1단계는 중등 물리화학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물리화학을 선행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뭐 이제 여기서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과학이고 이게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다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구나라는 이제 논리적 사고를 좀 시작하게 되죠. 이 단계를 이제 어떤 많은 학원들이 심화를 시키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 학원은 중등은 심화반을 거의 두지 않고 있어요. 저는 별로 심화 반복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학교에서 내신을 하게 되면서 각 단원들을 그때그때 열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굳이 2번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2번 보면 두 번째 볼 때 이거에 엄청 올인해서 집중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면서 이제 과거보다는 통과가 좀 중요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과는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중등 생지 클래스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과가 뭐 물리 화학이 조금 어렵다고 좀 더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양으로 볼 때는 물리 화학이 더 많진 않거든요. 일단 지구과학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에는. 그래서 이 생지 비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근데 중등 생지를 해야 통과 생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중등 생지 클래스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표를 보시면 지금 요 과정이 중등 물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방학 안에 주 2회로 해서 완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통합과학이고 통합과학은 고1 과정의 과학이죠. 근데 이제 통과가 좀 쉽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중등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통과가 되게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아주 얇은 두께로 깔아놓은 과학이라서 오히려 물1에서 G2까지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내용 자체는 중등과 그렇게 많이 겹친다. 물론 과학이 연결성이 있으니까
그 연결성이 있지만 중등이 다다 이렇게는 이건 절대 옳은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한 다음에는 중학생으로서 선행을 할 때에는 2단계보다는 3단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먼저, 그중에서 특히 물리화학을 먼저 하는 것을 권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통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끝까지 안 들어가요. 어느 부분까지만 딱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화학은 응용과학이라 보니까 문제는 넘나드는 문제가 통과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을 할 때 통과해서 배운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도 너무 돌아 길게 설명을 하고 학생이 풀어야 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학이나 화학을 하면 그 소재에 대해서 끝까지 가주니까 훨씬 더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어렵게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학생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배우질 않으니까 좀 클리어하게 완료했다라는 느낌도 조금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먼저 하는 것을 더 권하기는 하는데 학생이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로 연계가 그래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원래 중학교 과학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혹은 수학이 아직은 중등 수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통과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저희 학원 시간표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 단원이 바로 통합과학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둘의 차이는 얘는 이제 물화생지를 다 보는 과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통과 물화만 보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물화생이고 사실은 선행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물화생은 통과에 연결되는 단원들은 물화생을 해놓으면 통과의 그 부분은 전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통과를 조금 심화해서 공부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 1학기의 과정이고 뭐 만약에 친구가 올림피아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재고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 범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올림이나 영재고를 하기 위해서는 진도는 2까지는 다 나가줘야 돼요. 특히 물리는 그렇고 화학은 올림피아드는 다 나가야 되고 영재고는 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거의 이 올림을 한 친구들이 영재고를 하기 때문에 2까지 하게 될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는 방학 특강과 물리학, 화학, 생명은 정규 과정을 두는데 방학 특강은 3월부터는 좀 학교 생활에 집중하고 싶어서 방학 안에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고 대신에 횟수가 적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공부 시간이 1시간씩 깁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은 이제 4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 진도가 끝날 거거든요. 횟수가 많기 때문에 3시간씩 진행을 해요. 총 시간 자체가 사실 방특이 조금 적은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뭐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교재도 거의 동일하고 근데 이제 방특은 아무래도 조금 타이트하고 빠듯하기 때문에 시험을 조금 덜 자주 볼 수 있어요. 중학생이 선행을 할 때에는 시험을 자주자주 짧게 끊어보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특은 그럴 시간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연관 단원끼리 묶어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방특을 원래 중등을 대상으로 이 원에 해당하는 과정을 방특을 예전에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 정도부터 해보니까 근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이게 방학 안에 끝내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도는 있어요. 그래서 방특도 생각보다 그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시간표를 보시면 지금 표시한 부분들이 바로 물리학, 화학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가 방학 특강이고 이제 아래가 정규 과정이라서 이제 횟수가 다르고 시간이 4시간, 3시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4단계가 심화 과정인데 내용 자체는 물리학, 화학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2차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로 한 바퀴를 돌리는 과정이고 문제의 난이도는 기출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3 모고 수능에 완전 최상 난이도까지 두 번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시킬 수는 없고요. 중에서 상 정도까지의 난이도를 본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이 공부가 고교 내신은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오겠구나, 혹은 이거 이상의 문제도 사실은 중간중간 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학생과 맞는 과목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3단계에서 물리학 화학을 할 때 이미 결정이 난다고 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이 과목이 약간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 물리는 좀 더 진입 장벽이 높은 과목이라서 1차 공부할 때가 힘듭니다. 근데 오히려 두 번째 돌 때에는 그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면서 이제는 좀 쉽고 재밌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화학은 오히려 1차 할 때는 더 나은데 2차 심화 문제 풀 때는 확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공부든지 간에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어느 게 좀 더 잘 맞는가가 이제 학생한테 좀 적합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방학 특강과 정규 과정이 있고 회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1시간씩 더 길게 합니다. 보시면 지금 표시된 과정이 바로 심화 과정에 해당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2 과정인데, 원래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아직 진로 선택 과목의 교재들이 시중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제 어느 단원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래서 우선은 당분간은 중학생을 위해서는 2 과정을 그냥 시키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실 이건 수요가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개강이 어렵고, 그래도 이제 저는 투수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래도 매년 2번 정도는 되게 적은 인원이라도 개강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투 시간이 깔렸을 때는 웬만하면은 이를 우선순위로 두고 수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이과를 선택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전보다는 투를 듣는 학생이 많아지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마지막 물리학 2 선행이 바로 그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물으시는 부분들을 모아봤는데요. 우선은 물리를 먼저 하는가 화학을 먼저 하는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우선 만약에 물리하고 화학을 중등에서 공부를 했을 때 딱히 호불호가 없고, 만약에 또 영재고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물리가 맞습니다. 원래 과목의 성격상 물리가 먼저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학이 물화생의 도구 과학인 것처럼 또 화생지의 도구 과학이 물리예요. 그래서 물리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중등을 해보니까 물리 화학의 선호도가 너무 학생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할 때는 화학을 먼저 하는 것을 권해요. 그래도 고등 과학은 이제 확 레벨업이 되는데 학생이 좀 쉽게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학 화학은 이제 들어오면 누구나 좀 처음에 할 때 헉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는 건 분명히 이해가 가는데 집에서 숙제를 하라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거 아닌가 보다, 중등이 제대로 안 돼서인가 보다, 그래서 중등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 중등을 되게 잘한다고 해서 물리학, 화학이 잘 되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확 레벨업이 되고, 그 물리, 화학의 성격이 이게 아무래도 수학과는 다르게 이렇게 스토리, 분명히 수업 안에서는 그 스토리를 몇 개 안 되는 식으로 딱딱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언어적으로 상황이 나오니까 이게 연결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좀 겪는 한 10명의 학생이라면 한 8명 정도는 그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등으로 간다고 해서 다음에 물리를 봤을 때 더 쉽냐? 그렇진 않고 근데 만약에 이제 학생이 나이가 1년 더 먹었거나 이제 너무 긴급하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등을 다시 하는 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내가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너네가 이걸 다 풀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숙제를 내는 게 전혀 아니에요. 풀어주려고 숙제를 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에서 문제 풀이를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고 여기서 내가 배운 걸 어떻게 연결지어서 풀었는가까지를 개념 공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과는 다르게 물리학 화학으로 들어가면 그 쉬웠던 중등 과학이 아니에요. 쥐락펴락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할 때 내가 100을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하면 안 되고 한 100이라면 한 60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가는 것 같아. 그럼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100인데 내가 3, 40밖에 지금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게 지금 안 맞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여유롭게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과학이 거의 대부분 기간을 길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규 과정도 1월 첫 주에 개강을 하면 4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 가니까 이게 과정이 길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짧은 시간 하는데 이게 겉핥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만약에 1년을 물리 공부를 하는데 되게 꼼꼼하게 한번 보는 것과 똑같이 1년을 하는데 두세 번 짧게 반복해서 하는 거 어느 게 더 1년 후에 갔을 때 학생한테 더 큰 실력으로 얻게 되는가는 후자가 훨씬 큽니다. 이게 물리, 화학, 생명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한 번 할 때 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내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걸 두 번째 다시 보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점점 메워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뭐 아예 수학처럼 주 2, 3회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짧게 짧은 기간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 1이나 화학 1을 이렇게 막 6개월 과정 이렇게 길게 오히려 잡지 않아요. 어차피 잊어버리는데 이제 선행이 필수인가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건데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기억이 좀 회복이 되고요. 그래도 그 풀이했던 감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은 조금 상승하고 또 한 번 잊었던 거를 재학습해서 다시 채우는 게 결국에는 기억도 오래 남아요. 모든 공부가 그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완성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반복의 시간이. 인강과 비교해서 이제 학원의 장점이라면 우선 인강은 너무 강좌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린 학생이 매주 계획을 잡아서 그거를 완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게 되고요. 그냥 내가 이걸 했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이제 조용해서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우리 아이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질문을 안 하더라도 옆 친구들이 질문을 해서 듣는 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얻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편이 되면서 과거보다 과학 선행이 조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과목을 약점 없이 골고루 잘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과학이 선행에 필요한 것은 일단은 이게 과학은 문해력이 좋다고 해서 과학을 잘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과학을 제일 잘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얘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그 관통하는 원리
그것을 학생이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제대로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알고 있는 전공자로부터 언어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학생도 그게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직관으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선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공부든 간에 항상 이게 필요해요. 양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되고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걸 공부를 할 때 막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막 섞어서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처음 공부할 때의 그 단계의 난이도,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더 올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올리고, 그래서 점점 심화를 시키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복. 이 다시 풀었던 문제를,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거 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틀린 문제를 나중에 만났을 때 똑같은 사고의 과정으로 똑같이 틀려요. 그래서 무조건 반복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틀렸었다는 것까지 머리에 심어줘야 결국에는 이게 높은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과학 공부는 뭐 이거는 뭐다 이제 당연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게 물화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기 때문에 중등과학을 내가 막 수월하게 했던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통이 큰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뭐 하나가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는 친구들. 그럼 갑자기 중단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게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전진하지 못하니까 좀 뒤처지게 되고, 그럼 이제 오히려 초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100이면 내가 처음 할 땐 60 정도 하면 괜찮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다 이해 못하더라도 두 번째 볼 때 또 더 이해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입시를 성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원의 강점은 이제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인데요. 뭐 수업 중에 뭐 이렇게 막 수업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학생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자체가 그런 걸 좀 싫어해서 진짜 공부만 해요, 학원 오면은. 그래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저희 학원 다 되게 조용하고 옆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그 분위기에 익어서 열심히 하는, 그래서 막 공부가 하기 싫어서 숙제를 안 해오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너무 바빠서 좀 다 못 해왔어요, 이런 친구들은 있지만,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지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거가 이제 저희 학원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저나 저희 강은혜 부원장님이나 저희가 이제 오래 했어요. 너무 오래 했고 안 해본 수업이 없어요. 전 사실 강은혜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경시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뭐 저는 뭐 AP 수업도 해보고 SAT 수업도 해보고 안 해본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좀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은 좀 다시 돌아오는 학원인데, 뭐 다른 과목의 일정 때문에 이제 저희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데요. 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사진이고 제가 프로필 사진이 없어서 일단 저는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물리의 내용이고, 이제 저희 학원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분이 바로 강은혜 부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강은혜 부원장님께서 이제 화학 생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 저희 학원은 이제 최소 인원은 4명, 최대 인원은 11명이에요. 막 엄청나게 다른 공부에 부담될 정도로 많진 않고요. 지금 현재 물리 원 같은 경우에는 1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강당 문제가 한 25에서 30문제 정도.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 난이도가 아무래도 원 자체가 어려워서
막 쉽게 다 풀리진 않으니까 이게 학생 성격에 따라서 대충 하는데 의의를 두자 그럼 빨리 하고 이걸 내가 꼭 풀어야 돼 이러면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네. 이 네, 학년이나 난이도 차이는 아니고 네, 네, 네. 뭐 이게 물화생 처음 들은 친구들이면 다 똑같고 또 심화도 마찬가지로 한 번 이상 들은 친구들이면 다 똑같아요. 학년이 뭐 더 높다고 해서 더 잘하고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근데 이제 예년 보니까 방학 근처에는 좀 단축 수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 예. 그래서 개강일은 조정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올해가 방학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선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확정이 되면은 그 날짜는 조금 조정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강은혜 부원장님께서 화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머님들 여기 이 상담 카드에 학생 정보 작성해서 책상에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수거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로지크 과학학원 부원장 강은혜라고 하고요. 이제 저는 원장님이랑 지금 거의 제가 학원 들어와서부터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이제 경력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거의 여기 19년 써놨는데 사실 이제 20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년을 쓰기가 조금 너무 약간 그래가지고 19년으로 바꾸지 않았는데 19년 동안 원장님이랑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네, 사진이 많이 너무 다르죠. 네, 죄송합니다. 사진이 너무 차이가 실물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오늘 저는 일단 원장님 앞에서 이제 물리랑 화학 저희 수업 커리큘럼이나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방학 때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지금 현 중1까지가 28년도랑 31년도 사이 수능이 이제 해당되는 친구들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화학하고 생명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대입은 사실은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대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미리 좀 계획을 짜시는 게 중요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아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거. 아이고, 잠깐만요. 갑자기 뒤로 확 넘어가가지고 잠시만요. 등급제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가 됐고 근데 이제 등급제는 그래도 상대평가긴 한데 거기 성취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가 다 이제 수준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잘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그 등급을 따기 어려우니까 못하는 학교 가서 등급 잘 따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입학사정관이 볼 때 이 친구는 등급이 실제로 뭐 2등급이다, 3등급이다라고 해도 실제로 그 수업에 들은 친구들의 퍼센테이지, 성적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친구 성적은 이렇지만 등급이 이렇다라는 걸 입학사정관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봐요. 그래서 무조건 못하는 학교 가서 등급을 잘 따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전공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를 계획을 좀 짜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들을 미리 조금 생각을 하고 선행을 하면서 올라가야지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하려면은 선행을 해서 공부를 해봐야지 자기가 이 과목이 맞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는 중학생 때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공부하면서 어떤 과목들이 자기하고 잘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공부를 해보면 이 친구는 뭐 화학이랑 맞아, 또는 생명과학이랑 맞아, 또는 물리학이랑 맞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본인들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행을 하면서 조금 판단을 해줘야지 되고요. 수능은 뒤에 가서 제가 시험지 이제 통합과학 문제나 지금 현재 수능하고 비교를 좀 해서 보여드릴 건데, 통합과학을 이제 수능으로 보게 되는데, 통합과학 수능은 자격 시험 수준으로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변별은 내신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 등급제도 바뀌지만 서술형 평가가 뭐 거의 70% 최대 70%까지 늘어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발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탐구 활동 뭐 아니면 독서 활동 같은 것들을 세특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종에서 입체적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그냥 뭐 내신이 안 좋으면 정시로 가야지, 정시러로 1학년 고2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돌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 이제 바뀌는 입시 체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정시에서도 내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내내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생지 또는 사탐런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지금은 과탐을 아예 안 하고 물리학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 수능까지. 지금 현 고2 내년에 수능 보는 친구들까지는 그렇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근데 그런 어떤 쉬운 과목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좀 막아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랑 연관되는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지 되고, 심화 과목까지도 들어줘야지 그 과에 들어가는데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공계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2 1학기 때 들어가는 일반 선택에서는 물화생은 다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대 쪽을 생각한다고 하면 물리학이랑 화학하고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들도 반드시 좀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의학, 약학, 간호 쪽 이쪽을 생각한다, 아니면은 뭐 제약 쪽이나 화장품도 얘기를 많이 상담할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뭐 K뷰티 쪽으로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여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으로 스토리를 쌓아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들은 사실 조금 먼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은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 학생들 중에 화학 선행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화학 선행하는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약간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은 여기 화학 평형에서, 동적 평형은 지금 현재 화학에도 있어요. 화학원에도 있는데 평형 상수하고 평형 이동만 추가로 들어갔고, 오히려 내용이 빠졌습니다. 뭐 오비탈이라든지 원자 구조가 빠져나갔고 산화환원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빠져나가고 대신에 평형 상수만 좀 추가로 들어갔다. 그래서 일반 선택에서 화학을 지금 공부를 중학생들이 뭐 1학년이나 2학년 또는 뭐 3학년 친구들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를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일반 선택 과목은 자연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은 다 1학기 때 거의 다 들어야 되는,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이고, 화학 같은 경우에 물질과 에너지, 그다음에 여기 뒤에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화2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2.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하고 관련된 과를 간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최소 한 과목은 반드시 수강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쪽으로 가는 이게 화학인지 생명인지 불분명해. 그러면 이 화학 두 과목 그리고 생명 두 과목 총 네 과목 중에서 최소 두 과목 이상을 수강을 해야지 그 과로 진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강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을 화학은 두 개를 일단은 잡아놓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화학2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거를 2학년 2학기 또는 고3 때 수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3학년 때는 지금 현재 3학년들은 수능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현 교육 과정에서의 고3들은 수능 준비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통합과학, 통합 사회로 시험을 보고 수학도 심화 수학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이 만만해지고 내신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주변 그 낙땡고하고 대땡고 내신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근데 내신이 결코 절대 쉬워지지 않습니다. 변별을 위해서 난이도는 유지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 일반 선택에 있는 단원별 특징이랑 난이도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기존에 있는 단원들이고요. 이 평형이라고 하는 것만 추가로 됐는데 화학2에 있는 화학 평형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긴 한데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아마 이 몰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 오타가 물로 들어갔네요. 몰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내신에서 어려운 파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능은 이제 통합과학으로 바뀐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서 통합과학은 이제 물화생지가 섞여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앞에 1단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지구의 탄생 과정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개념의 유기적 이해가 필요하고 교육부에서 수능을 융합형 문제로 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통합과학 문제들은 융합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걸 융합형으로 만들어서 수능을 출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통합과학 수능 예시로 돼 있는 그런 수능 문제들은 아직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교육부에 그 통합과학 융합 문제의 샘플이 올라와 있는 걸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융합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통합과학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융합 형태로 이제 아무래도 뭐 교수님들이랑 조금 더 작업을 해서 아마 조금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조금 너무 막막한 얘기기는 한데 이 바뀌는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성적이.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 되게 잘하는 친구들하고 좀 못하는 친구들 중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1학기 때 내신에서 이제 원하는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다 정시로 돌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주변에. 왜냐하면 내신이 너무 어렵거든요. 고등학교 내신이. 그래서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 1등급 받는 것도 4% 안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친구가 이제 작년에 2학년 친구인데 영덕여고 친구인데 하나 틀렸는데 3등급이 됐어요. 하나 틀렸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한 개 틀렸는데도 3등급이 되더라고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봤고 그래서 내신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10%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등급뿐만 아니라 상대평가 등급뿐만 아니라 성취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급이 좀 떨어져도 성취도가 좋은 친구들은 대학에서 그런 친구들 히스토리가 잘 쌓여 있으면 그런 아이들은 데려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이. 그래서 그냥 정말 점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어떤 계속 쌓여온 그런 히스토리들을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과학 기초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통합과학은 앞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암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후반으로 뺍니다. 보통은 중3이면은 통합과학을 지금 해야 되고요. 근데 중1, 2다라고 하면은 물화생을 먼저 하고 통합과학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먼저 해봤자 좀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리고 일단은 물리화학을 일단 공부를 하고 개념만 공부하면 의미가 없고 심화 문제까지도 좀 풀어봐야지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뭐 60에서 70%까지 늘린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내신에서 원래는 그렇게 서술형 평가의 비율이 높지 않았는데 올라가기 때문에 내신 대비 반해서 서술형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서술형 문제 예시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탐구 활동. 고등학교들은
과학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업하는 학생 중에 이제 늘 푸른고 친구도 과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실험을 하고 실제로 실험 보고서도 쓰고요.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도 하는데 저한테 실험 주제를 얘기해 줬는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대학원생들이 할 법한 실험을 하더라고요. 늘 푸른고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는 어떻게 잡았냐고 했더니 같은 그 실험하는 친구 부모님이 그쪽에 계셔가지고 주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런 어떤 실험 활동 같은 것들도 동아리에서 하면서 그런 어떤 스펙 같은 것들 계속 쌓아야 되는 게 세특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서가 책 이름은 원래 기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2028년도 수능까지도 기입 못한다고 하는데 대신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뭔가를 쓸 때 어떤 책을 읽은 내용들을 쓸 수 있어요. 무슨 책을 읽고 내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전공하고 싶은 내용하고 관련된 책들을 읽고 그거를 좀 누적을 시켜놓고 그래서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탐구 활동 같은 거 할 때 그 책 내용을 뭐 인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영감을 얻었다라는 그런 걸 좀 뒷받침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특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아침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중1 때부터 차곡차곡 계속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어머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책도 좀 모으시고 또 뭐 전시회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고교학점제에서 아직까지 이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정이긴 한데 특정 과목이 개설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뭐 고급 물리학이다. 근데 그게 개설이 안 됐는데 그 지역 사회에 개설이 되면은 원래는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학교에 가서 그 수업을 수강을 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자기주도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또 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전공을 선택했다 이런 것들을 그 입학사정관이 볼 수 있게 계속 누적을 좀 시키면서 스펙을 쌓아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랑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과학은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중1 때 배우는 물질의 상태 변화나 뭐 기체 성질이 사실은 고등으로 가면은 물질과 에너지, 기체 법칙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난이도나 개념이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과학 가서도 그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중1 내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연관이 되진 않아요. 근데 중2가 많이 연관이 돼요. 중2, 중3이. 여기 지금 중2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원소를 처음 배우거든요. 원소, 원자, 주기율. 이게 근데 고등학교 통합과학이나 화학에 다 아주 깊이 연관이 돼 있고요. 또 화학 결합 파트도 분자 구조나 이런 것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이거를 공부를 제대로 해놔야 나중에 통합과학이나 화학을 선행을 할 때도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학이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희 어릴 때는 화생이 약간 암기 과목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전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해야 되는 거는 원소랑 이온식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중2 때 끝나요. 고등학교 가서는 암기하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2 때 외운 걸로 그냥 고3까지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이온식이랑 원소기호 안 외운 애들은 제가 다시 외워오라고 시켜요. 중학교 때 안 외운 애들은.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할 때 열심히 좀 공부를 하면서 올라와 줘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주기율표나 뭐 아니면 생명에서 세포의 구조나 아니면 뭐 산화환원 이런 것들 뭐 그림도 그리고 실험 보고서 같은 것들도 좀 쓰는 연습 같은 것들을 해두면 좋고요. 물론 지금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실험 보고서 쓰거나 이런 것들이 막 활동이 많지는 않은데 고등학교 가면은 실험 보고서나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심화 수행평가하고 과제형 수행평가가 다 없어지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정말 선생님이 종이 갑자기 주시고 갑자기 수행평가를 볼 거라고 해요. 그럼 그 갑자기 수행평가 볼 때 과학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실험 보고서 쓰는 게 가장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그런 실험 보고서 쓸 수 있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선행을 하면서 실험 보고서 학원 쓰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쓰는 특강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뭐 서술형 문제 같은 것들 풀 때 실험 보고서 형식을 좀 넣어서 같이 하려고 해요. 보고서 쓰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변인을 통제하거나 가설 세우는 거 뭐 이런 형식만 조금 아이들이 갖출 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머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3 과정은 뭐 이제 통합과학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화학 변화는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든지 그 뭐라고 연관이 되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세포 분열이나 유전은 아이고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화면이 세포 분열이랑 유전은 지금 이제 개정되면서 생명과학에서 가계도 문제들은 다 빠졌는데 세포 분열 심화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중3이랑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거를 제대로 학습을 못하고 올라온 친구들은 지금 고3인데도 거기가 계속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중학교 때 이게 제대로 배우지 않거나 약간 어려웠던 기억이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똑같은 거를 해도 약간 거기를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거기를 약간 어렵다 막연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중학교 때 세포 분열을 열심히 공부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고3 때도 생명과학에서 그 세포 분열 파트가 나오니까 거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할 때 과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올라오는 것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어렵거나 괜히 이제 좀 그 부분을 기피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이랑 생명과학이 이제 제가 이제 화학 생명과학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능은 통합과학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이제 수능은 사실은 자격고사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대신 내신에서 얘가 뭘 들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화학이랑 생명하고 관련된 전공을 만약에 얘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 다음에 성취도는 절대평가예요. 열심히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뭐 등급도 들어갈 거고 세특, 탐구활동, 연구보고서, 동아리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볼 때 그냥 점수로 등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자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친구가 물리학을 선택을 했어요. 진로 선택을. 일반 선택을. 근데 물리학을 했는데 얘가 안 맞아가지고 화학이나 생명 관련한 전공으로 바꿔서 대학을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물리학에서 등급이 좀 안 좋게 나왔던 점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입학사정관이 그 점수 안 좋은 물리학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로 탐색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화학 생명을 자기 진로로 찾아서 그쪽에서 점수가 잘 나왔으면 그 전에 물리학 내신 안 좋았던 거는 개의치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든 내신이 다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이제 예시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화생하고 관련된 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2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으로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으로 이제 과학 탐구 실험 1 들어가고요. 2학년 때 이제 2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생명 계열은 이 두 과목이 있어요. 세포와 물질 대사랑 생물의 유전. 그다음에 화학 반응의 세계, 이거는 이제 화학하고 관련된 전공인데 제가 지금 하나만 넣어놨는데 이제 2개가 있는데 총 4개 중에서 최소 2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학이랑 생명하고 관련된 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때 통합과학, 2학년 1학기 때 화학생명, 2학기 때 화학생명하고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그리고 이제 탐구 실험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수강을 하면은 이제 생명 계열한 화학이나 생명 관련한 트랙이 찍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은 지금 사실은 중학생들이긴 한데요. 멀리 보면 고등학교 내신까지 보기 위해서 지금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통합과학을 선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신은요 기존 수능 난이도랑 비슷하게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문제하고
그다음에 수능 기출, 모평 뭐 이런 문제들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마다 비슷하긴 하지만 이 주변 학교들은 다 내신이 어려워요. 뭐 낙땡 학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최근에는 늘땡 학교가 더 어렵습니다. 과학은 내신이. 네. 시험지 보면은 그냥 네, 팩트예요. 절대적으로 더 어렵고 다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내신 다 어려워요. 쉬운 학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수능형 문제의 비율이 더 높은 학교, 내신형 문제의 비율이 높은 학교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학교 기출 문제 가지고 오라고 해요. 처음에. 그래야 그 학교 스타일을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기출 문제는 선생님한테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주시거든요. 그럼 그 문제로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교과서랑 프린트, 그다음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시중 내신 대비 문제집을 풀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능 기출 문제집으로 넘어갑니다. 자이 히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그래서 무슨 내신을 하는데 수능 기출 문제집을 왜 푸나요? 하실 수 있는데 뒤에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1에 들어가서 수능 통합과학 대비 같은 경우는 내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 수능은 그냥 계속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냥 끈을 놓지 않고 시간 재는 연습. 그래서 지금이랑 다르게 문항수도 5문제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고 이제 점수도 좀 더 세분화가 돼요. 그래서 1.5, 2점, 2.5점으로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 시간 재면서 푸는 거를 좀 연습을 미리부터 좀 시작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비교과 활동은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좀 해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동아리나 탐구 활동 같은 것들 이제 뭐 주제 예시를 좀 넣어놨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보고서를 쓴다든지 탐구 활동 그리고 과학 동아리 같은 것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뺏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세특에 다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하고 관련된 진로 선택 융합 과목들도 다 들으면서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 학생부의 그런 연결 구조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독서 부분도 이제 독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나 이런 것들로 책 제목을 그냥 독서만을 넣을 수는 없지만 발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다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세특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지금 올해 수능 시험지예요. 이거는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통합과학이 수능이 얼마나 어떤 난이도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생명과학 수능이고요. 첫 페이지는 가장 쉬운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당 뭐 5초 컷, 5초 안쪽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다 생명은 암기 과목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올해 이게 수능인데 다 그래프나 표예요. 지금 보면은 뭐 혈액이라든지 호르몬 전부 다 이제 그래프 형태고 뭐 이제 염색체 문제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흥분 전도 속도인데 이거 지금 교육과정에 다 있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생명과학 선택하면 내신에서 다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쉽지 않죠. 계산 문제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생명이 저희 때처럼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다. 이 수능 문제들 이제는 생명 수능 안 보잖아요. 이 문제들을 내신에서 쓰실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유전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게 요 지금 보이는 요 가계도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개정되면서 없어졌어요. 가계도 문제는 사실 약간 대입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찍기가 중요한 처음에 우성으로 가정하고 했는데 아니면 열성으로 다시 넣어서 해보고 운이 좋아서 내가 처음 가정한 게 맞으면 빨리 풀어요. 운 나쁘면은 4번째 가정한 게 맞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빼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좋지 않아서. 근데 이런 DNA 상대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내신에서 다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이었고 화학을 또 보여드리면 화학 수능 문제들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쉬운 문제들.
화학은 그냥 다 그래프입니다. 다 그래프 수식. 여기서 유일하게 빠진 건 이런 오비탈 부분만, 뭐 9번 문제 같은 오비탈만 다 빠졌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뭐 여기 지금 이런 오비탈 같은 것만 지금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사라졌고, 그거 말고 이런 뭐 지금 양적 관계라든지 뭐 산화수, 산과 염기 이런 거는 지금 다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내신에서 출제될 거다. 고등학교 내신에서. 통합과학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예요. 왜냐하면 고3 통합과학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문제 대략적인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넣었는데요. 딱 그냥 봐도 어떠시냐면은 훨씬 더 쉬운 느낌이 드시죠. 통합과학. 약간 뭔가 수식이나 뭐 계산 문제가 별로 많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이런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해서 이야기, 뭐 이런. 그래서 통합과학 수능은 어떻게 보면은 자격 시험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내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고요. 이제 서술형 문제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과학 서술형 문제 도대체 어떤 거냐? 글짓기가 아니에요. 과학 서술형은 풀의 과정을 쓰는 겁니다. 뭐 이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X의 질량을 구하는 건데 풀의 과정을 서술하시오입니다. 그러니까 뭐 글짓기를 해가지고 뭐 본론, 서론, 결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다 계산하는 건데 풀의 과정을 쓰는 그런 형태의 서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하나 정도 석회석을 넣어주는 이유 정도만 약간 서술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다 수식을 이용해서 과정을 계산하고 이런 문제들. 이건 생명과학 서술형 문제의 예시인데, 이제 1번 손이 시려서 장갑을 낄 때, 그리고 실수로 뜨거운 거 만졌을 때, 팔을 움찔할 때 경로가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서술해라. 그다음에 체온 조절의 중추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조절 작용을 서술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열 발생량이랑 발산량을 이제 나눠서 서술해라. 그다음에 뭐 잇목은 피부 근처 보세요가 단어를 지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정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지정 안 해주면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이 들어가게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짓기 잘하는 건 필요 없고,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꼭꼭 들어가고, 계산 과정이 맞게 쓰는 게 이제 과학 서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융합형 통합과학 문제라고 발표를 한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융합형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통합과학 문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능에서 출제될 융합형 통합과학 문제는 뭔가 시중에 나오거나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해서 넘어갈게요. 이제 낙den고 1학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왼쪽이 시험지고 오른쪽이 15년도 수능 이제 19번 킬러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보기까지 똑같아요. 선지까지 똑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내용 당연히 똑같고, 기억 X는 베릴륨이다, 니은 Y2에는 자중결합이다, 다 똑같죠. 그냥 아예 그냥 같은 문제 그대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문제 아예 똑같습니다. 문제도 똑같고 보기까지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다 똑같죠. 제가 몇 개만 넣었는데, 이런 기출문제, 이건 생명은 그래도 조금 바꾸셨어요. 표의 숫자, 그 다음에 보기 내용 좀 바꾸십니다. 근데 문제 형식은 똑같아요. 얘도 문제 형식 똑같고, 보기하고 표의 내용만 조금 바꾸셨고요. 대땡고, 여기도 숫자 좀 바꾸셨고요. 보기를 약간 바꾸셨는데 같은 문제입니다. 이건 대땡고도 역시나 이거 같은 문제예요. 같은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내신 거예요. 똑같이 여기는 뭐 이렇게 물질 X라고 했는데, 여기도 물질을 어떤 물질을 처리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 기출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됐던 수능 기출문제, 그리고 그 수능 과목들이 지금 현재 내신으로 다 갔잖아요. 원 과목들이 일반 선택, 투 과목들이 진로 선택으로 다 갔어요.
없어진 단원들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무조건 기출문제를 내신에서 고등학교에서 쓰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런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들 하루아침에 못 풀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가려면 중학생들한테 이거를 바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일반적인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도 어려워요. 일반적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를 가면서 이런 수능 기출 문제나 모의 평가 문제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학교나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 중학생들이 좀 선행을 하면서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생명과학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자기가 어떤 과목이라고 맞는지 그리고 맞는 과목을 찾았으면은 그 과목의 심화 문제까지도 좀 풀어놔야 나중에 내신에서 조금 안정감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든 내신 과정들은 다 1년 커리로 가요. 고1이건 고2건 다 내신 1년 커리큘럼으로 갑니다. 중등 내신은 저희가 뭐 3주 특강, 4주 특강 이렇게 하는데 고등은 그냥 1년 내내 가요. 중간고사 끝나면은 기말고사 바로 대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내신 대비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문제 보신 것처럼 내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가려면은 개념을 하는데 한 3주 정도 소요되고 문제풀이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중간에 브릿지 되는 문제들을 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년 내내 거의 내신을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잠깐.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저희 학원은 일단은 장점은 1대1 질의응답이 가능한 거. 그래서 중학생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질문을 많이는 안 해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급하다 보니까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시간들을 보시면 11시 52분이에요. 오후 11시 52분, 오전 12시 19분 막 이런 시간들인데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수행평가, 내일 수행평가라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보내요, 카톡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아이패드로 이제 녹화하는 걸 보내주거나, 그다음에 이 친구는 또 이제 실험 주제, 자기가 이제 실험 보고서 써야 돼서 추천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또 했었고, 또 문제하고 관련된 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 영상 제가 보내주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수업 다 촬영하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들은 결석하지 않는 이상은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데 고등학생들은 많아요. 고등학생들은 결석 안 해도 조금 졸았거나 어려웠다 그러면 선생님 저번 시간 영상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내주고, 그리고 이건 지금 다 뭐냐면 자기가 잘 못 풀겠는 문제들을 다 캡처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캡처해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풀이해가지고 또 영상으로 보내주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은 대형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오히려 어머님들보다는 학생들하고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친구들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중학생들은 아직 조금 먼 미래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결국에 가야 되는 거는 대입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멀리 보고 어릴 때부터 이제 내가 어떤 진로 적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입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나간 선배들은 뭐 어떤 걸 공부를 하는데 너희들은 이런 게 적용되니까 이거 미리 신경 써야 돼. 뭐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나중에 어디에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입시 얘기해주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내가 나중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공부들을 지금 막연하게 엄마가 학원 가라 그래서 왔는데 지금 어려운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너희가 여기 지금 어머님이 이 일요일 날 밤 시간에 여기 너희들 여기 지금 넣어놨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니, 뭐 이런 얘기들 하면은 이제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 고통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나중에 이거 처음 공부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를 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훨씬 더 이제 시작점이 다르다. 여러분들은 한번 배운 상태에서
문제풀이부터 할 수 있고 어려운 부분만 조금 다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좀 괴롭지만 고통의 총량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그냥 막연하게 수업 듣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먼 미래긴 하지만 조금 미리 계획을 잡고 진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입시를 준비하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넣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추운데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은 끝나고 따로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